1941년 프랑스. 유대인 사냥꾼 란다 대령은 어느 날 풀들이 젖소를 뜯고 있는 평화롭게만 보이는 한 농가를 찾아옵니다. 란다 대령은 농부에게 우유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우유 맛집인 걸 입소문 듣고 찾아온 건 아닐 테고. 불안한 마음에 마주 앉은 농부. 바로 농부는 유대인 가족을 집에 숨겨주고 있었고, 란다 대령은 행방을 찾기 위해 이 농가를 찾아왔던 거죠. 미세한 실수라도 한다면 유대인 사냥꾼 란다 대령에 의해 이 남자의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는 긴장된 상황. 대체 남자의 어떤 말, 어떤 표정에서 단서를 찾은 걸까요? 란다 대령은 농부를 협박해 유대인 가족이 숨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부하를 시켜 기관총으로 마루바닥 밑을 향해 총알을 퍼부어 버립니다. 그때 유대인 가족의 딸 한 명이 겨우 살아남아 도망치는데 란다는 권총을 도전하지만 달려보내줍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줄 모른 채 말이죠. 시간은 흘러 1944년 레인 중위는 유대계 미국인 8명으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들의 특수 임무는 적진의 침투, 나치를 고문살해하는 것이었죠. 레인의 특공대는 나치 장교를 방망이로 작살내고 독일병 이마에 지울 수 없는 마크를 새긴 후 풀어주는 등 독일군 사이에서 바스터즈로 불리며 맹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 장교를 학살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스타글리츠를 구출해 동료로 합류시키죠. 장면은 바뀌어 1944년 6월 파리. 젊고 아름다운 에마니엘은 죽은 삼촌에게 물려받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마니엘은 3년 전 란다 대령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탈출한 쇼산나였는데, 이 쇼산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독일 저격병의 프레드릭이란 남자가 쇼산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죠. Alors comme ça, vous êtes un héros de guerre. Combien vous en avez tué? 68. Le premier jour. 이 자식 배그 방플러 아냐? 프레드릭은 쇼산나의 점수를 따고 싶은 맘에 자신이 나온 전쟁 선전 영화 국민의 자랑을 만든 게벨스 장관에게 영화 시사회를 쇼산나의 극장에서 하자고 설득합니다. 게벨스 장관에게 쇼산나를 소개하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란다 대령도 합석을 해 있었죠. Emmanuel, voici le colonel SS Landa. Il sera chargé de la sécurité pour la première.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다듬는 쇼산나. 란다 대령은 시사회 행사의 보안을 위해 쇼산나에게 이것저것 캐묻지만 살살 물어라잉. 다행히 쇼산나의 정체를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란다 대령이 떠나고 쇼산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죽은 가족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영국 처칠에게도 영화 시사회의 정보가 입수됩니다. 처칠은 독일어와 영화 지식에 해박한 히콕스 소위를 독일어가 능통한 바스터즈 멤버와 함께 프랑스로 보냅니다. 시골 마을 어느 바에서 영국의 스파이자 독일 인기 여배우였던 브리짓과 접선하기로 약속한 히콕스 소위 일행. 그런데 그들이 접선한 그날, 하필 불안하게도 그 바에는 아이가 태어난 걸 축하하기 위해 독일군과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갑자기 술을 마시던 독일 병사 한 명이 브리짓에게 사인을 부탁하면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히콕스의 부자연스러운 독일어를 눈치챈 독일 게슈타포 헬스트롬 소령. Wie unser frisch gebackener Vater hier. Woher stammen Sie, Hauptsturmführer? 웃어 티내지 말고 웃어잉. 긴장감은 극으로 치닫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상황. 결국 히콕스의 결정적인 실수로 지하바는 총격전으로 피로 물들게 되고, 당황하지 말고 1초에 1mm씩 움직이는 거예요.
브릿짓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레인 주기는 브릿짓을 통해 시사회에 히틀러도 참석한다는 정보를 손에 얻고 독일어를 못하는 이탈리아인으로 가장해 브릿짓과 함께 시사회에 참석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고조사를 하러 바에 나타난 란다 대령은 하이힐과 브릿짓이 사인한 냅킨을 발견합니다. 영화 장면은 마지막 시퀀스인 쇼산나의 극장으로 전환됩니다. 시사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밤, 나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쇼산나의 극장으로 모이들고 행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란다 대령은 능청스러운 모습으로 브릿짓 일행에게 접근합니다. Also, was ist mit Ihrem wunderschönen Bein geschehen? Ein Neben... Im Bergsteigen versucht. 어쩐디야, 파리에는 산이 없는디. Ich mach doch nur Scherze. Gnädiges Fräulein, Sie 그런데 kennen 이게 mich doch. 웬일? Scherze sind ein bisschen 설마 했던 일이 Wer sind denn 벌어집니다. Ihre drei Festen? Deutsch spricht. Es sind Freunde aus Italien. 란다 대령은 능숙한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인으로 위장한 레인 중이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죠. Margarete. 유창한 란다 대령의 이탈리아어 앞에 불안불안해 보이는 레인 일행. 모든 걸 눈치챈 듯한 란다 대령은 Gnädiges Fräulein, dürfte ich Sie unter 브릿짓을 결국 결실로 데려가 바에서 발견한 하이힐을 맞추는데 발 사이즈가 맞는 걸 확인하고 브릿짓의 목을 졸라 살해하죠. 그리고 란다 대령은 레인 일행을 체포해 연행하는데 이대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레인 특공대. 과연 이대로 히틀러 암살은 실패하는 걸까요? Informiert, dass das Publikum Platz genommen hat. Das sollte jeden Moment eintreffen. 란다 대령은 레인의 상관에게 자신의 연금을 인정해주고 미국으로 망명시켜달라는 딜을 합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에서 패색이 짙던 독일을 배신하고 미국에 붙기 위한 철저한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Military pension and benefits under my proper rank. 한편 시사회에 참석한 독일인을 다 태워 죽이기로 계획한 쇼산나는 영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프레드릭이 영사실로 들어와 작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프레드릭 때문에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쇼산나는 프레드릭의 등을 권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쇼산나가 천천히 다가가는데 따끔. 쇼산나도 프레드릭이 쏜 총에 죽었지만 영화는 상영되고 쇼산나의 애인인 마르셀이 극장을 봉쇄해 I have a message for Germany. That you are all going to die. 스크린 뒤에 쌓아뒀던 필름에 불을 지르자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특공대원 도니아 오마는 2층 VIP석에 있던 히틀러와 고벨트를 쏴죽이고 1층 관객들에게도 기관총을 시원하게 난사합니다. 한남 책상 오른 올리는 육개장 치명조 팔국수 구봉서. 한편 레인 중위의 상관과 약속한 대로 란다 대령은 레인에게 투항합니다. 하지만 레인은 란다가 미국에 가서도 나치였던 신분을 세탁할 수 없게 란다의 이마박에다가 하켄 크로이츠를 새기며 통쾌하고 깔끔하게 영화는 끝나게 되죠. I think this just might be my masterpiece. 영화는 나치 지도자의 암살을 계획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5챕터로 나누어 전개되는데요. 각각의 챕터마다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쿠엔틴 타란티노마의 B급 감성이 살짝 묻어나는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지하바에서 게슈타포와 스파이들 사이에 이어지는 긴 대화라든지 란다 대령이 프랑스 농부를 찾아와 우유를 마시며 소름 돋도록 차분한 어조로 신문하는 장면들은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색깔 중 대표적인 키워드인 복수와 B급 감성으로도 영화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히틀러와 나치 일당을 자비 없이 살해하는 여과 없는 장면에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브래드 피트의 존재감을 넘어서는 배우 크리스토퍼 왈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타란티노 감독은 왈츠를 만나기 전 란다 대령을 연기할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건지 하는 고민도 했다고 하네요.
타란티노 감독은 이탈리아와 독일어 등 언어를 완벽히 구사할 배우를 찾았고 결국 크리스토퍼 왈츠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죠. 왈츠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2번이나 수상하며 50이 넘은 나이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클리셰를 절대 거부하며 5개의 챕터가 잘 짜여진 긴장감으로 결말로 귀결되는 영화 2009년 작품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리뷰였습니다.